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 인벤션 랩 김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슈 파이터 뭘까요?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현황과 시사점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 한국 시장보다 오히려 베트남 시장에 대한 스타트업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도 베트남 진출을 선언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스틱 인베스트먼트 등 중견 벤처 캐피탈들도 최근 베트남에 직접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이슈 파이터에서는요, 베트남 이커머스 현황과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파운더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저희 회사 더 인벤션 랩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사실 가장 많이 투자한 엑셀러레이터 기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베트남의 로컬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기업들 투자를 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고미 코퍼레이션, 니뷰티, 하이로컬, 고투조이, 오케이스에, 스페이스티 등등 버티컬 플랫폼에서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 좋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또 베트남은 연간 15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와 육아 및 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초기 투자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전제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 결국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베트남은 두 개 시장이 가장 큰데요. 하나는 핀테크, 결제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압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은 이커머스 시장이고요. 결제 관련된 시장이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결제와 관련된 핀테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측면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자료의 기본적인 팩트 시트는요, 메트릭.vn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백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 후원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총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1억 명입니다. 금년 4월에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언론에서도 발표를 했고, 2022년 말 기준으로 9,9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중에서 7,450만 명이 인터넷 사용자입니다. 국내 총 생산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10분의 1, 그러니까 3,5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 되는, 한국 기준으로 보면 딱 10분의 1이죠. 하지만 호치민과 하노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시장은 호치민과 하노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의 요 두 개 도시만 하더라도 거의 위성도시까지 포함하면 한 3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3천만 명이 뿜어내는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하고요. 하노이, 호치민의 평균 사실 GDP를 따져보면 거의 8천에서 10,000달러 사이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물가지수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도 보면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 최소한 하노이, 호치민에 해당해서는 구매력이 절대 낮지 않다. 그러니까 평균 GDP 퍼 캐피타로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45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요, 5,500만 명 정도가 온라인 구매자 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전체 인구의 거의 50% 이상이 한 번 이상 온라인에 접속해서 전자상거래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실물 경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전체 실물 경제 시장의 50% 이상이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 베트남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는, 이커머스 시장 자체는 전체 실물 커머스 전체 시장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페네트레이션 레이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장, 즉 포화 시장이 아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는 도입 단계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아세안 국가 중에 2025년 기준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규모 면에서 2위입니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인도네시아는 압도적으로 2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 뒤를 따라서 베트남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말 기준 130억 달러 정도에서 2025년에는 390억 달러로 3배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결국 전자상거래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20대에서 30대 연령이 탄탄하게 지금 쌓여있는 피라미드형 구조인데요. 2050년에 되면 완벽한 인구 황금기로 불리우는 종 모양으로 됩니다. 베트남은 2050년에 인구 황금기의 구조에 들어가는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2050년에 다다라서 한국은요, 역피라미드 모형입니다. 역피라미드. 즉, 60세 이상의 인구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1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밖에 안 되는 굉장히 우울하고 쓸쓸한 나라인 반면에 2050년에 다다라서 베트남은 최적의 인구 구조를 달성한 국가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기본 거시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이커머스 플랫폼의 총 매출 규모가 135조 동,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6조 7,500억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요게 4대 이커머스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대 이커머스가 어딜까요? 바로 소피, 라자다, 티키, 샌도를 베트남의 4대 이커머스 오픈마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소피가 압도적 1위입니다. 마치 쿠팡처럼요. 그 다음에 2위가 라자다. 3, 4위가 이제 뭐 티키 샌도인데 의미 없는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피 중심의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6조 8천억 정도에 달한다는 사실은 사실 이 중에서 80%가 소피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규모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소피의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는 거의 4조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4대 이커머스 플랫폼에 등록된 총 셀러의 수가 50만 개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기준 4대 이커머스 플랫폼에 총 배송 완료된 제품 건수만 누적 13억 개를 돌파했다. 매출 성장률 측면으로 보면 18.4%에 달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실물 이커머스, 베트남 전체 실물 커머스 중에 약 5%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 규모만 놓고 보면 작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거시 지표는 바로 매출과 판매량 기준의 상위 품목에 대한 분석입니다. 뷰티가 압도적 1등이고요. 두 번째가 홈 인테리어, 세 번째가 여성 패션입니다. 즉, 베트남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이 경제 활동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요. 특히 뷰티와 패션, 홈 인테리어는 전형적으로 여성 주도의 판매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시장의 매출 상위 품목이 이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4위가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가전제품, 출산, 유아동, 헬스, 건강식품, 남성 패션, 뭐 이렇게 이제 순위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즉 대부분 이 10대 상위 품목 10개 매출 순위를 보면요. 거의 6개 이상이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리고 판매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홈인 인테리어, 베트남은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뭐 24살에서 26살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젊을 때 결혼합니다. 예. 결국 이 젊을 때 결혼해서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자동차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연간 15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홈 인테리어에 대한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기준 상위 품목
탑3와 판매량 기준 상위 품목 탑3가 거의 동조화되고 있다. 다만 홈 인테리어가 판매량 기준 1등이고 뷰티가 매출 기준 1등일 뿐이지 상위 품목이 매출과 판매량을 다 견인하고 있다. 굉장히 한국과는 다르죠. 한국은 사실은 뷰티 프로덕이 물론 매출 규모가 크지만 판매량과 매출 측면에서 1등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거시 지표는 지역과 요 샵의 타입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 2022년 말 기준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 상위 10개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하노이와 호치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결국 베트남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고 이제 인구 분포도 이제 다양한데 결국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매출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도입기 정도에 들어선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90%가 전자상거래 매출에 아까 4대 이커머스의 매출액이 6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했죠. 6조 7천억의 90%가 하노이와 호치민 요 두 개 도시를 중심으로 성을 중심으로 현재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샵 타입에 따른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일반 샵이 많습니다. 즉 그 얘기는 현재 그러니까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 샵 타입에 따른 매출이 여전히 일반 샵,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그게 7대3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미시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서 미시 지표 관점에서 4대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4대 이커머스 오픈마켓이 있다 그랬죠. 1등 사업자가 소피라고 했는데요. 압도적 과점 시장입니다. 라자다가 한때 사실 시장을 장악했던 때가 있었는데 소피가 사실 이제는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73%가 소피고요. 21%가 라자다. 5%가 티키, 1% 샌도입니다. 즉 티키와 샌도는 원래 이제 합병을 발표했다가 무산이 됐는데요. 합병을 하더라도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6%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소피와 라자다 중심의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피의 매출액만 보더라도 98조 동에 이를 정도로 4대 이커머스 총 매출액의 73%에 해당하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라자다가 28조 동 정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시 지표를 보시면 4대 이커머스 플랫폼의 품목별 매출액 비중입니다. 소피와 라자다를 보시면 뷰티를 중심으로 홈 인테리어와 스마트폰, 태블릿 영역에서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왼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피와 라자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 기준, 판매량 기준 탑3가 뭐라 그랬죠? 바로 뷰티, 패션, 홈 인테리어입니다. 소피는 3대 품목이 뷰티, 여성 패션, 홈 인테리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소피가 차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과점적 구조가 7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출액과 판매량 상위 탑3와 소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출액 품목별 매출액 비중은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라자다도 당연히 약 21% 정도의 시장 구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뷰티와 홈 인테리어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상품권 서비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기서 상품권에 대한 이제 지류 상품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또 지류 상품권도 팔고 있고요. 이런 상품권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측면이 특이점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나머지 굉장히 낮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자상거래 몰들은 뷰티, 여성 패션, 홈 인테리어, 상품권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쓸쓸한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자동차, 오토바이, 가전제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매출 품목이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은 라자다와 소피에서 대부분 팔리고 그 외에 잘 안 팔리는 것들이 티키와 센도에서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시지표입니다. 가격 세분화 어떨까요? 가격 세분화 측면에서 보면 10만 동에서 50만 동. 10만 동이면 약 5,000원, 50만 동이면 2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5,000원에서 2만 5천 원대에 놓여 있는 상품의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만 동에서 10만 동 사이의 가성비 제품군의 전체 이커머스 판매액은 37%. 낮지는 않죠. 하지만 10만 동에서 50만 동 사이의 매출액이 42.6%, 43% 정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구매력이 낮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 2만 원대 정도면 사실은 GDP 퍼 캐피타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3,5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를 고려해 보면 2만 5천 원대, 3만 원대 정도의 이 구매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낮은 가격대 시장은 아니고요. 점점 더 프리미엄 시장도 커지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의 가장 오른쪽이 뭡니까? 500만 동 이상. 500만 동 이상 되는 제품의 판매량도 이 그래프로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 얘기는 저가 때 가성비 10만 동 이하의 저가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굉장히 25만 원 이상의 시장도 존재한다. 주로 이쪽 시장이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가전제품, 홈 인테리어 등등의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시장 또한 굉장히 세분화돼서 존재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브랜드 세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브랜드 세분화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매출 상위 10대 품목이 스마트폰, 가전 및 뷰티 중심이고요. 판매량 상위 10대 브랜드 품목은 압도적으로 뷰티와 패션 브랜드입니다. 즉 매출 상위 10대 품목은 아까 전장에서 보셨다시피 500만 동 이상, 즉 우리나라 하나 25만 원 이상 정도의 가격대는 뷰티와 패션 쪽 영역보다는 아무래도 홈 인테리어라던가 스마트폰, 가전 쪽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객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출 상위 10대 품목은 스마트폰과 가전이 포함되어 있고 뷰티 쪽 제품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이 코스메틱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한 달에 사용되는 누적적 측면의 어떤 뷰티 제품군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고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도 3년에서 5년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뷰티는 매일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 상위 10대 품목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량 상위 10대 브랜드 품목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뷰티, 패션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지만 사실 한국 제품군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가전 쪽은 삼성과 LG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외산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베트남 로컬 브랜드는 거의 없고요. 사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특히 실물 이커머스 시장은 대부분 외산 제품에 주도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뷰티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미국과 유럽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이제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일부 이제 한국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조금 더 이제 들어와서 선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뷰티 패션 브랜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제품 브랜드가 상당히 이제 낮은 포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한껏 다른 유니크 포인트는 뭐냐? 바로 틱톡 커머스의 급성장입니다. 틱톡이 한국에서는 사실 커머스로 연계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죠. 한국은 유난히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페이스북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뭔가 어떤 브랜드사들의 커머스를 뭔가 대체하는 채널, 뉴미디어 채널로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컨텐트 그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구독자를 모으는 그런 게임, 그래서 광고, 이런 인플루언서에 의한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베트남은 틱톡이나 페이스북이 전형적인 어떤 커머스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매출 기준으로만 1조 7천억 동 하나로 보면요. 한 달 만에 850억 정도의 매출이 틱톡 하나에서 일어났어요.
연으로 치면 1조 200억의 규모입니다. 즉 1조 이상의 매출이 틱톡 커머스의 한 채널에 의해서 현재 달성되고 있는 시장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 1조가 넘는다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의 4대 이커머스 시장에서 3위가 티키고 4위가 센도인데 티키 센도를 이길 정도의 수준, 압도적으로 능가할 정도의 수준으로 틱톡이 커머스 시장에서는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틱톡에 입점한, 틱톡을 활용해서 사실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셀러들의 매출이 라자다의 80%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티키에 비하면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즉, 이 얘기는 금년도부터 압도적으로 틱톡 커머스는 성장해서 이제 저희가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을 볼 때 1등 소피, 2등 라자다, 3등 틱톡 이렇게 이제 불리울 정도로 샌도와 티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사라질 운명에 처해질 것 같고, 요 3대 플랫폼 기반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거의 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틱톡에서도 압도적으로 패션과 뷰티 분야가 우세입니다. 즉 브랜드사들이 틱톡의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틱톡 커머스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브랜드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광고와 커머스 집행을 하느냐라고 보면 패션과 뷰티 업계 브랜드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전제품, 잡화, 식품군이 그 다음으로 이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소피와 라자다와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틱톡이.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피의 가장 3대 상위 매출 품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뷰티, 패션, 홈 인테리어예요. 이 뷰티, 패션, 홈 인테리어 분야가 동일하게 틱톡 커머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거시지표와 미시지표를 갖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 느끼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소피, 라자다 중심의 양강 구조, 두 번째는 틱톡 커머스의 성장,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판매, 품목과 매출 비중에서 뷰티, 패션, 홈 인테리어 쪽의 영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상위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스투파 채널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